네, Q&A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사전에 질문 받은 것들부터 몇 개 다루고 그 다음에 실시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익명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AI를 기반으로 빌딩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이건 이제 AI가 얼마나 그 신뢰성이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건물을 빨리 지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거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물은 3차원이라 3차원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애플민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스마트 스카이 아이는 언제쯤 실용화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포항 지진 피해 때부터 적용을 했고요. 예, 지금도 일부는 적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건물 리모델링, 그다음에 이제 건물 해체하기 직전에 저희가 이런 일부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범용적으로 되기에는 아마 한 3년 정도 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년 정도. 네. 그 다음에 순화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3D 모델링 건축 기술이 빌딩으로 건설 가능한가요? 아니면 AI가 건축 기술에 어디까지 접목이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예, 3D 모델링 건축 기술은 사실은 이제 이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벌써 한 30년 전부터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 88년에 200만 호 지을 때부터 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일반 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걸 시각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개발은 이미 예전부터. 예, 예전부터 벌써 다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익명으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AI 기반 빌딩 포렌식의 활용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아직 AI 기반 빌딩 포렌식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예, 빌딩 포렌식 기술이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 셋업이 된다 그러면 아마 스마트 시티에서 당연히 이걸 가지고 가서 활용을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촉진이 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율종초 지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캐드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캐드는 이제 건물을 설계하기 위한 이제 도면을 만드는 네.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도면화하기 전에 건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보는 거니까 빌딩 포렌식의 결과물이 캐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질문의 마지막인데요. 요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스마트 스카이 아이 시스템을 이용한 기술 개발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면 어떤 학과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지금 빌딩 포렌식은 사실은 국내에선 저밖에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있는 과를 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시간 질문을 먼저 다뤄볼게요. 이제 김준선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도 안전 진단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안전 진단은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었고 이게 30년이 넘는 거라 있었는데 사실 이제 빌딩 포렌식 기법으로 현재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올 건데요. 미국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9.11 테러 때도 세계무역센터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떤 원인으로 붕괴됐는지. 그러니까 수많은 추측이 미리 안 하고요. 굉장히 정밀하게 현장에 붕괴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후에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는 어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데 쓰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언론에서 너무 빨리 이제 제한된 데이터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플로리다도 사실은 지금 추측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플로리다는 옆에 동일한 건물이 1년 후에 지어진 게 하나 아직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오히려 딴 건물보다는 쉽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뭐 몇 가지 지금 추정되는 원인이 있긴 한데 아마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인내를 기다리시면 굉장히 정밀한 빌딩 포렌식 결과가 이 결론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19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만 지금 이 분야에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부하려면 어떤 분야에 능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같이 연구하고 싶은 인재상을 여쭙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어차피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 일단 건물에 건축. 일단 건축을 하는 분이면 사실은 저희가 드론이나 AI나 뭐 이런 거는 일종의 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컴퓨터가 전작가에서 컴퓨터를 제일 좋은 걸 쓰지를 않고요. 뭐 전작가 교수님이 들으면서 서운해하시겠지만 사실 저희 연구실에 초고성능 컴퓨터가 15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만들지는 않지만 활용하는 분야고 저희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특히 이미지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건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이 분야를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생각보다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반은 건축 기반이 예, 되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고승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벽 사이가 이제 시멘트가 아니라 스티로폼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뜯어보지도 않고 건물의 이제 자재 재료 같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건데요. 저는 이제 의사로 따지면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건물에 뼈대에 대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이게 뼈대에 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옷에 해당하는 거거나 아니면 뼈와 피부 사이에 있는 어떤 것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 분야로는 지금 초분광 카메라를 지금 추가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주로 외장재와 내장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려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답지를 만들려면 아마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외장재에서 이게 탈락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앵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외장재가 앵커로 연결이 안 되고 본드식으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또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형외과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저희 건물도 이제 저는 이제 구조라고 합니다. 구조가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서 그게 나중에 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학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듯이 이제 예. 마찬가지로 건축에도 이 부분이 다양하게 융합되면 될수록 점점 좋아지겠네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수익금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온도 측정의 정확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드론으로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할 때 그 정확도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제 그 정확도를 믿어도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거 시작할 때는 일단 금을 굉장히 이상화를 시켰어요. 직사각형 금을 만들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금,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철근을 넣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실제와 좀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뢰성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만든 걸 가지고 실제 건물에 임의로 이제 어떤 해체가 결정된 건물에 저희가 가서 거기서 임의로 금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촬영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또 그 옆에는 재래식 방법, 이게 이제 벽에다가 대고 센서를 넣으면 전파 속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방법이죠. 기존 방법과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물론 초기에는 한 50% 이하였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도는 70%, 그리고 실험실 조건에서 지금 90%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거를 범용으로 다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적용할 때는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날씨, 뭐 이런 오후 뭐 2시부터 5시 사이 이런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하면 정확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상관없이 막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러한 기술의 핵심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정확성을 높이려고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한 3년 후가 돼야 지금 어느 정도 실용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정확도적인 측면이 엄청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도원우 왕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안전 진단이 재개발이나 낙후 지역의 건물도 이제 일일이 나라에서
안전진단으로 활용해서 뭐 3에서 5년 정도 단위로 한 번씩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지금도 이제 기준상 일정 규모가 이상되고 중요도가 높은 건물은 저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있는 과학관도 아마 그거에 해당하는 건물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건물, 특히 재개발이나 낙후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물이고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 그래도 저런 것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누가 분담을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해결이 된다 그러면 가능한데 사실 국가적으로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까 전에 강연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 정도 든다고 듣긴 들었는데 꽤나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준섭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드론 이용 안전진단이 기존 안전진단 대비해서 비용, 시간 등의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시간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았어요. 예, 예. 비용은 지금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은 상당히 비싸고요. 그냥 뭐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병원 가가지고 피 뽑는 비용하고 또는 청진을 하는 비용에 MRI 비용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MRI를 찍으면서 청진기 한번 한 비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MRI를 해야 되는 경우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나라의 많은 건물들이 이런 디지털 트윈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처음에 드론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가격이 비쌌는데요. 지금 드론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도 그렇고요. 다른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르고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쓰면 굉장히 실용적인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용을 딱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금 기준으로는 당연히 이제 비용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만 이게 추후에 이제 안정화가 되면 충분히 그 가격 대비해서 이제 좋은 성능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시고요. 잠깐 저희 관장님께서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기술 테스트할 건물이 필요하시면 시립과학관을 대상으로 써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립과학관은 하여간 같이 해가지고요 여기 디지털 트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빌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데이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저게 지금 상당히 저희도 지금 고민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을 촬영하는데요. 사진이 30만 장, 건물 하나당 30만 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핸들링하기도 어렵고요. 그걸 3D 정합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많은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건데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전산 쪽에 그 빅데이터 전문가 부분에 좀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그냥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드디스크만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아마 빨리빨리 삭제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필요한 거 지우는 것도 또 기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화장님께서 또 질문해 주셨는데 VR이나 AR 기술로 교육에 적용해서 갈 수 없는 곳도 가서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기술들이 건축에도 쓰이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빌딩 포렌식이 되면요. 이게 바로 VR, AR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여기서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건물 안에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천정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스마트 스카이 아이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방법들 이런 것들 그냥 문제가 발견됐을 때 이제 보수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네요.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보수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순화장님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3D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해서 무료 사용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퓨전 360 이 프로그램이 좋던데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꾸 프로그래밍을 해봐야 이제 커서도 국제 무대에 경쟁을 할 수가
해서 이제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D 모델링 국내 개발에서 무료로 사용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3D 모델링이 제가 하는 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퓨전 360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구조 해석, 어떻게 보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그런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 다양하게도 마이다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사실 교육용으로는 굉장히 저렴하게 일정 기간 무료 임대도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지금 아마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 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학교 들어오면 대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일정 그 라이센스를 이제 구매를 해서 학생들은 무료로 다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쓰는 프로그램은 여기까지 쓰기에는 좀 프로그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유일하게 고려대학교 조영규 교수님께서 이 빌딩 포렌식을 개발하고 계시니까 혹시 이 강연을 듣고 관심이 생긴 학생들 또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서울시립과학관 토요과학 강연도 벌써 2기가 5번째가 다 끝이 났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7월 17일 토요일에 3기 첫 번째 만성적인 간 질환을 막으려고 수행하는 연구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때도 이제 3기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토요과학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